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밀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실속정보 보건실의 진행자 소화기내과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황규리 교수님을 모시고 폐경기 여성질환과 관련된 유용한 의학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황규리입니다. 저는 월경장애,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불임, 폐경기 질환 등이 여성의 생식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을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보통 여성들은 50세 전후에 폐경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경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폐경이란 난소에서 난소 기능이 없어지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않게 되면서 월경이 영구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월경부터 1년간 없어야지만 폐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폐경기를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언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사실 자연 폐경은 평균적으로 40대 중반부터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하는 발한이라든지 안면 홍조,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도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 난소 기능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수치가 40이 되면 사실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죠. 그렇다면 폐경기에 이런 초기 증상에 어떤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폐경기와 관련된 주요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폐경 이행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폐경기 접어들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으면 아급성기에 접어들면 폐경이 된 지 한 3년이나 4년이 지나게 되면 호르몬이 더 부족하게 되면서 질 위축이라든지 피부 건조, 또 비뇨생식기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폐경기가 시작되었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건강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이 폐경기 때가 되겠는데요. 앞서 언급된 증상들을 예방하려면 결국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나오는 증상이니까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호르몬 치료인 것인데 이러한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사실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 뼈 건강이라든지 나중에 심장 계통까지 증상들이 오는 걸 생각하면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폐경기 직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모든 학회에서는 이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할 것이라면 60세 이전 또는 폐경된 지 10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 호르몬 치료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시는 것이 유방암 발생 위험이죠. 사실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면 유방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유방암 발생이 반드시 폐경기 호르몬 치료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고요. 물론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장기간 하게 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간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만 유방암 발생 때문에 무조건 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피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유방 통증이라든지 또 호르몬을 복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궁 질출혈 또는 붓기, 체중 증가 등은 사실 일시적인 증상이고 또 복용을 하다 보면 적응이 돼서 없어질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또한 살이 자꾸 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체중 증가는 객관적으로 호르몬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폐경 진단 키트는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임신 진단 키트라면 시중에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겠지만 이 폐경 진단을 키트로 한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월경이 끝난 후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사실 폐경으로 간주할 수 있겠죠. 이것을 폐경으로 진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폐경기에는 칼슘, 비타민 D의 섭취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이 어렵다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이 백수호라고 해서 한때 열풍이 굉장히 거셌는데 이 백수호의 경우는 어떤 한 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이 폐경기 증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단기간은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한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난소 기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 난소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난소 자체 기능을 회복시켜서 사실 이제 배란이 된다거나 임신까지는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증상들은 호르몬을 보충을 해서 회복이 가능한 거죠. 체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에스트로겐을 약제로 투여해야지만 앞서 언급되었던 폐경기 관련 증상들이라든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조기 폐경이 된 경우라면 52세까지는 호르몬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폐경기를 겪고 있는 분이나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결국 남은 이제 수명을 감안하면 한 8분의 3이나 9분의 4 정도를 폐경기로 지내야 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3, 40년을 폐경기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9988 234란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살려면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서부터 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주변이나 검진되지 않은 일반 속설에 혹해서 제대로 된 폐경기 관리와는 오히려 동떨어진 방향으로 사실 삶을 관리하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 제공이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정확하게 최신의 지식을 접하셔서 건강하게 노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황규리 교수님을 모시고 폐경기 여성질환과 관련된 유용한 의학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